다음은 연속 확률 변수인데 연속 확률 변수는 구간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거든.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구간에서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고 뭐 구간의 합집합에서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그냥 이제 적당히 합쳐서 그냥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하나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 되는데 열린 구간 AB라고 쓸게. 닫힌 구간이 좀 더 많이 표현할 수도 있는데 플러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정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열린 구간으로 써놓고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경우는 그 옆에 조금 그냥 확률을 0으로 정의해도 충분히 말이 되니까 자 어쨌든 열린 구간으로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얘가 여기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첫 번째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확률이니까 홈수면 안 되고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확률이니까 다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는 거든. 근데 이 시그마에 다 더한 이 p라는 함수는 연속 함수란 말이야. 함수인데 다 더한다는 건 어떻게 정의가 되지? 적분으로 정의돼. 그래서 A에서 B까지 px를 적분해서 1이 나온다. 그렇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얘는 또 이름이 하나 붙을 건데 확률 밀도 함수라는 이름이 붙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은 다 확률 밀도 함수가 될 자격을 갖춘 거야. 자, 변수 x가 p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연속 확률 변수이다. 이 말은 정의되기를 x는 a에서 b에서만 값을 갖고 이번에는 또 이제 아까는 그 덩어리가 하나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 덩어리가 나타날 확률이라는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x가 예를 들어서 열린 구간 0, 1에서 놀고 있다고 하면 2분의 1이 될 확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또 되게 말이 안 맞아 보이지. 그렇지? 2분의 1이 될 확률 사실 열린 구간 어떤 비례를 주더라 하더라도 열린 구간 0일에서 막 적당히 움직일 건데 2분의 1이 될 확률? 그건 따지고 보면 아무리 봐도 0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얘는 어떤 얘기를 갖냐면 적분으로 확률 알파에서 x가 베타 사이에 있을 확률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px dx로 정의되는 확률 변수. x가 알파랑 베타 사이 값을 가질 확률이 알파에서 베타까지 px를 적분한 값으로 정의되는 확률 변수를 이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 그 p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해서 확률 밀도 함수랑 연속 확률 변수랑 이렇게 두 가지 용어가 등장했어. 앞이랑 비교하면 확률 질량 함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로 바뀌었고 이산 확률 변수에서 연속 확률 변수로 바뀌었는데 요 네 가지 용어를 굉장히 꼼꼼하고 엄밀하게 나누어서 표현하냐 하면 그건 또 아니야. 대충 확률 함수 정도 그리고 대충 확률 변수 정도의 표현을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질량이냐 밀도냐 이거 굉장히 집착하는 거는 뭐 나중에 이제 다시 리뷰하면서 그때 진도 나갈 때 조금 더 이제 몇 번 되새기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고 지금은 그냥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있고 확률에 의해 의존하는 변수가 있다. 그걸 확률 변수, 확률 함수 뭐 이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이산일 때는 좀 더 직관적이었고 연속일 때는 적분으로 확률이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게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야. 그럼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의 예시를 안 해볼 수가 없지. 정규 분포. 요거 내용이 좀 많으니까 저 이쪽 앞에 좀 지우고 이어서 하자.
정규 분포라는 거는 이제 모티베이션은 어디서 시작을 했냐 하면 이항 분포에서 생각이 난 거거든. 아까 이항 분포가 무슨 분포였지? 이항 분포가 무슨 분포였어? 그치, 횟수. 그러니까 어떤 확률이 일정한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의 분포였잖아. 예를 들면 내가 주사 1을 100번 던졌을 때 이제 사건이라는 걸 1이라는 눈이 나온다라고 하면 100번 시행하고 확률이 6분의 1인 사건을 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B 100 6분의 1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항 분포에서 그럼 이항 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가 나타내는 모양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에 대한 건데, 자, 이거 얘기 좀 할게. 자, 이항 분포 n이 굉장히 큰 경우, 충분히 큰 경우의 분포를 나타내려고 만들어낸 부드러운 곡선이야. 이거는 모티베이션이고. 자, 그래서 이항 분포 보면 B4 2분의 1 요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볼까? 자, 그러면 4번 시행을 할 거고 한 번 시행해서 일어날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이 있어. 그럼 0번 일어날 확률은 얼마야? 4번 시행할 거고 한 번에 시행해서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2분의 1이야. 그러면 4번 시행 결과야 0번 사건이 일어날 확률 16분의 1이지. 자, 그래서 16분의 1. 다음에 한 번 일어날 확률은 8분의 1에다가 8분의 1 곱하기 4? 16분의 1에다 곱하기 4지. 4분의 1 맞나? 맞지?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 일어날 확률은 16분의 6이지. 그 다음은 대칭되기 그려질 거고. 요걸 이렇게 해갖고 점점 시행을 늘리다 보면 이 그래프, 막대 그래프가 나타내는 모양이 어떤 종 모양의 그래프를 나타내게 되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들을 우리가 정규 분포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이 그래프에 대해서 성질을 좀 밝혀올 거야. 그래서 이런 그래프들을 보통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해서 라지 n으로 기호를 표현하고 n m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거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 그래서 정규 분포가 결국 뭐냐? 정규 분포라는 거는 확률 질량 함수를 제시해주면 정규 분포라는 게 정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아니, 미안. 확률 밀도 함수가 제시되면 정규 분포가 정의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확률 F. 자, 요거에서 F라고 썼었나? 나는 P라고 썼었지. P라고 할게. P M 시그마는 X는 이거 안 외워도 돼. 복잡한 식이지만 안 외워도 돼.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E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자, 요거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확률 변수의 분포를 NM 시그마라고 쓸 거고, 이때 이거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갖는 확률 변수의 평균은 M,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몰라도 되는 함수야. 그냥 정규 분포라는 게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인데 이항 분포를 모티브로 만들어낸 이런 식의 부드러운 곡선인데 이거를 확률 밀도 함수로 가지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그리고 얘가 특별한 성질을 만족한다라는 것까지를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
정규분포라는 거를 우리가 정의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하면 m과 시그마에 상관없이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냐가 적분 값을 결정짓는 요인이다라는 게 핵심 사실이거든. 그러니까 m에서 m 플러스 k 시그마까지 p m 시그마 x dx가 m과 시그마에 종속되지 않는 결과값을 가져. 신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 여기 노란색 그래프 정규분포 그래프라고 할 때 여기 평균이 있잖아, 그렇지? 가장 볼록한 점이 평균이거든. 얘는 좌우대칭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적분값 여기가 m 플러스 k 시그마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0에서 5까지 적분한 값이랑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30에서 50까지 적분한 값이랑 같은 값을 가진다고. 무슨 얘기인지 얘가? 자, 다시 얘기해 볼게. 자, 얘가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녀석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얘가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20인 녀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 평균에서 몇 시그마? 1시그마만큼 떨어진다. 예를 들어 뭐 여기 5까지겠지? 0에서 5까지 이 적분값이랑 평균에서 1시그마 떨어진 값 30에서 50까지 적분값이랑 여기 30에서 50까지 적분값이랑 요게 같아요. 같은 값을 가져.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대충 가니? 0에서 얘 10까지 적분한 값이랑 0에서 70까지 적분한 값도 같을 거고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냐가 이게 적분값에 영향을 주는 전체야. 얘랑 같은 값을 갖는다고. 평균이랑 표준 편차 값은 상관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라고 보면 모든 정규분포는 평균에서 몇 시그마만큼 떨어졌냐만 적분값에 영향을 주고 평균이 변해도 표준 편차가 변해도 그 몇 배 시그마에 몇 배만큼 떨어졌냐 요것만 알면 적분값을 알 수 있어. 자, 그래서 이 값이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바가 이거잖아, 그렇지? 이 값이 m과 시그마에 종속되지 않고 k만 알면 알 수 있는 값이다. 이 말이 하고 싶은 거거든. 자, 근데 적분이 있어요. 이거 좋은 질문이야. 이거 적분 불가함수야.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근데 이거랑 얘기가 조금 달라. 일단 한번 볼게. m에서 m 플러스 k 시그마까지 얘가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 dx잖아, 그치? 치환 적분할 거거든. 뭘 치환할 거냐면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을 t로 치환할 거야. 자, 그럼 적분 구간 어디서 어디로 바뀌어? 적분구간 0에서 k까지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치환 적분하면서 dx dt 얼마야? 시그마 분의 1이야? dx dt 시그마지. 그럼 얘 시그마랑 약분되지. 그래서 루트 2파이 분의 1.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t 제곱이 되지. 시그마도 km도 없잖아. k 값에만 영향을 받는 적분값이지 이건. 그치? 그래서 여기 m도 시그마도 적분에 영향을 안 줘. 평균이 얼마건 표준 편차가 얼마건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냐만 적분값에 영향을 준다고. 저 모든 정규분포가. 저 값을
물론 이거 적분할 줄 몰라 우리. 이거 적분 불가함수야. 그래서 이거는 컴퓨터들이 계산을 해서 값을 계산해 줬거든. 그러니까 요 함수의 적분 값들을 다 계산해 준 게 있어. 이게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 혹은 그냥 정규 분포표라고 하거든. 이거를 읽어서 이제 얘 값들을 읽을 수 있는데 수학의 그 정석 제 뒷장 같은 데 가보면 표가 몇 개 있거든. 이런 식으로 표가 나타나 있는데 자, 이 가로축에 0.1, 0.2, 0.3 이런 식으로 해서 0.9까지 써져 있고 이쪽 세로축에 0.01, 0.02 이렇게 써서 0.09까지 쓰여져 있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0.07이라는 값 그리고 0.03이라는 값 읽어서 여기에 있는 숫자를 읽잖아.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평균 0이고 표준 편차 1인 정규 분포에 대해서 0에서 0.37까지 요 적분값 이게 여기 나와 있어. 표 읽는 방법이 어렵지 않지? 그래서 우리가 평균 0, 표준 편차가 1인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라지 Z로 표현을 해. 그래서 별 언급이 없어도 라지 Z는 정규 분포에서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요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는 약속된 표현이고 얘 적분값들만 알면 나머지 정규 분포의 적분값도 구할 수 있으니까 얘들의 적분값을 다 구해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해. 혹시 여기까지 질문 또 있나? 됐어? 지워도 돼? 그러면 정규 분포를 제외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는 없냐? 그건 절대 아니고 앞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연속 확률 변수도 마찬가지인데 통계 단원에서 문제를 어렵게 내기는 상당히 난해하거든. 어렵게 내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아. 그 통계 단원에서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다고 하면 일단 그나마 유용한 것 확률 문제를 통계 문제로 둔갑시키면 돼. 우리가 전 단원에서 어떤 확률을 구하세요 하는 등의 문제들을 풀었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 구슬이 3개, 파란색 구슬이 5개 들어있는 상자가 10개 있다. 거기서 구슬을 하나씩 뽑았을 때 빨간 구슬이 총 3개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거든. 그러면 이 문제를 통계 문제로 끄집어 오는 방법은 단순해. 거기서 나온 빨간색 구슬의 개수를 라지 X라고 하자. 라지 X의 평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바꾸면 돼. 뭔 소리인지 이해가니? 확률 문제를 갖다가 확률 함수들을 우리가 구하기 어려운 문제에서 평균 구하세요라고 한마디만 집어넣으면 이제 그게 통계 문제로 넘어올 수 있어. 푸는 거 그럼 확률처럼 좀 풀 때는 그러면 통계처럼 좀 이산 확률 변수 문제까지는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라는 기호가 등장한 것을 제외하면 확률 문제랑 느낌이 오히려 더 가깝고 이제 진짜 통계스러운 문제는 정규 분포부터가 느낌이 좀 통계스럽다라는 느낌이 좀 와닿게 하거든. 정규 분포는 뒤에 추정을 위한 밑밥이긴 하지만 어쨌든 앞에 이산 확률 변수까지는 그냥 약간 확률스럽다라는 느낌의 새로운 용어가 조금 등장했다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연속 확률 변수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 포인트인데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거든.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져서 처음으로 앞면이 나올 때까지 던진 횟수 이거는 확률을 직접 계산할 수가 있었지.
그치? 5번 만에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된다 하고 식을 세울 수가 있었거든. 근데 이번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밀도 함수는 얘기가 좀 달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내가 정류장에 나갈 건데 이 정류장은 30분 간격으로 매 일정한 버스가 오가는 정류장이야.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임의로 정류장으로 나갈 거야. 그럼 내가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로 둘 수 있겠지. 내가 기다리는 시간은 확률에 종속되는 어떤 변수니까 확률 변수란 말을 넣을 수만 하잖아, 그렇지? 기다리는 시간은 연속적일 거고.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시간을 확률 변수라고 하자고 얘기를 냈는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거든. 내가 15분 기다릴 확률 이런 거라는 걸 정의할 수 있을까? 딱 15분 기다릴 확률 0이겠지. 그치? 내가 0분에서 30분까지 연속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데 1분 단위로 끊어보는 것도 아니고 딱 15분을 기다릴 확률이라고 질문한다면 그건 0일 거야.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는 그 점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랑은 느낌이 좀 달라. 차이가 좀 와닿니? 됐어? 자, 그러면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우리가 누적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누적한 확률의 값을 말하는 거거든. 이거 뭐야? 아까 이그젠플이랑 같이 얘기를 좀 합시다. 30분마다 버스가 온다. 임의로 정류장 간다. 기다리는 시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러면 기다리는 시간은 최소 0분에서 최대 30분까지지.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이건 또 계산할 만한데 x가 0에서 스몰 x일 확률. 스몰 x는 0에서 30 사이에 있는 값이고 내가 x분 이하 기다릴 확률 이건 계산할 만하거든. 예를 들어서 여기 x가 있다고 합시다. 요만큼이잖아. 전체 30이라는 값 중에서 x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얘가 얼마야 그러면? 30분 x 기하적 확률로. 근데 자 우리 확률 밀도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값은 뭘 나타내냐면 얘가 0에서 x까지 pt dt지. 뭐 하면 얻을 수 있어 pt를? 미분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의 미분이 확률 밀도 함수. 어디까지 이해했어? 요 문제는 이해됐어? 문제 상황이 됐어? 기다리는 시간이 X고 어. 그래서 0분에서 x분 사이 기다릴 확률이라거든. 내가 그러면 이제 0분 기다리는 데서 30분까지 기다리는 확률이 상황이 가능하잖아. 그 중에서 스몰 x분 이하를 기다리는 영역의 길이는 요만큼이지. 전체 중에서 원하는 부분 기하적 확률을 구한 거야. 그래서 요거 누적 확률 밀도 함수 요거 계산할 때는 주로 기하적 확률을 사용하겠지.